자, 여기서 보시면 위믹스 제가 말씀드렸죠. 위믹스 영상을 찍어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FMC에서 0.5로 올렸어요. 그쵸? 긴축은 6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원래 예상됐던 흐름을 깨는 건 없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 올릴 거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망할 거니까 떠나세요 하면 사람들은 다 떠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달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투자자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개미들이 떠나지 못하게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올가미.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있죠. 다단계적 느낌으로 나가려고 하면 희망을 주면서 자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어제도 분명히 제가 영상에 올린 거에서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코인도 주식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한 금액 확인했죠. 로그인을 일부러 안 한 이유는 더 많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주식이 아니라 코인의 세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까봐 제가 로그인을 안 하는 거예요. 코인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주식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재무제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했던 게 주식이 결국 코인과 다를 게 뭐 있냐. 근데 주식은 형태가 있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코인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면 이게 실질적 형태가 없으면서도 나중에 실질적 형태가 생기면 이건 대박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투기 아닌 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투기를 자꾸 따로 구분하시는데 투자 투기는 도찐 개찐이에요. 제가 볼 땐. 정확한 우리나라 말은 도낀 개낀이죠. 네, 도낀 개낀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이 분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몇 분봉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뭐 하는데 다 쓰잘데기 없다고요. 제가 뭘 많이 보라고 얘기했죠? 바로 거래량을 보라고 했어요. 그쵸? 거래량을 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량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는 여러분들한테 모델하우스처럼 이 집이 이렇게 예쁩니다 하고 과거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쵸? 그게 다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거를 몰빵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업 흐름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게 착각이라고요. 그게 바로 누가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의 가장 큰 흐름에 의해서 모든 투자 시장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당합니다. 그냥. 아시겠죠? 제가 말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더 올라왔잖아요. 왜? 분명히 제가 샀을 때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아이씨 더 떨어지는데 네 말 들으면 안 되고 손절하는 게 맞네 해서 손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 말대로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쵸? 수익금은 내가 여기에다 얼마 시드머니를 넣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제가 말했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라. 수익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수익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을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나오지만 시드머니가 이만큼이면 돈을 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쵸? 그럼 저 반대로 묻습니다. 그럼 아래로 떨어지시면 어떻게 할 거죠? 그만큼 손해가 커진다는 거죠. 그쵸?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하락을 그만큼 위에서 고점에서 아래로 하면 나중에 그 아래점에서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해요. 그쵸?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의 기쁨도 있겠지만 하락할 때의 고통과 어떤 공포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 주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건 매도세가 들어오는 느낌으로 갔죠. 보이시죠? 여기까지 매도세가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죠. 아직. 그쵸? 많이 유입된 건 아니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되면 여길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뚫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매도세가 강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작전은 여러분들과 다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요. 큰 손이라고 하고 고래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호가창으로 상대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생각만 하고 뭔가 바뀌길 바란다. 그건 정신병이라고. 정신병 초기 증세랑 똑같아요. 내가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은 정신병이라고요. 재무제표 백날 분석하고 이 자료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다. 그럼 이거 누가 뿌렸을 것 같아요? 제가 세력이면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투자해서 고점에 물리고 난 그걸 팔고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요. 왜 지금 파월이 하필이면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는 공포감이 한 1, 2주간 감쌌는데 왜 0.75를 안 하고 0.5를 했고 1축을 했을까요? 시장을 달래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수많은 투자자가 안 떠나요. 투자자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 폭락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시장을 다 떠난다고요. 그거를 과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원할까요? 시장 조정자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을 주면서 달래기를 하면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반등하는 느낌입니다도 주고 약간의 수익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상승할 희망을 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스닥 시장 다시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봤던 흐름이 뭔지 아세요? 241선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거를 동시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건 위믹스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하려고 준비하는 주식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죠?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저점에서 최대한 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반등하고 브루스 윌리스 난리를 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 평단가로는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냥 나는 희망만 가지면서 물타기를 조금 더 해서 좀 더 평단가를 낮추지만 결국 내 평단가로 오지 못하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이 모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폭락을 맞는다고요. 금리 인상 언제 끝나요? 목표한 바가 도달하고 물가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안 잡혔으면 물가 인상을 또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쵸? 그 모든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때 돼서 이제 못 버티는 한계 기업들이 다 어떻게 돼요? 대차 대조표 상에서 말 그대로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가 완전하게 이제 폭락을 맞이하는 거예요.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흑자 부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래요. 흑자 부도도 얘기해야죠. 그쵸? 아무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으면 뭐합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현금이 없다고 해요. 현금이. 그래서 현금이 귀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